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차가 자동차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는 세계 주요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예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LG전자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손을 잡고 이 전기차 부품 생산에 나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판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자동차 전문가이신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미래차 시장과 관련된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소식 중 하나가 LG전자와 이 마그나의 합작법인 소식인데 네. 아마 두 회사가 합작법인을 만들면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경쟁에서 파워트레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3만 개의 부품이 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수직 하청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함부로 내연기관차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전기차 자체는 이 내연기관차 부품의 반뿐이 되질 않고요. 또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들을 모듈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들도 바퀴, 모터 이런 이 시스템만 있으면 간단히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갖추면 전기차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차가 미래의 화두고 또 무공해차 중에 수소전기차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고 또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또 자율주행차를 만들기도 구현하기가 좋은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 가치가 모두 몰리는 게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번에 합작을 통해서 미리 전기차를 선점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 이 배터리에서 바퀴까지 전달할 때 모든 과정을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핵심 부품들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하나의 큰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작회사가 애플의 전기차 위탁 생산을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하게 되면 벌써 인류의 혁신을 일으켰던 스마트폰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이 전개는 바로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른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2024년에 애플카 또는 우리가 아이폰 대신 아이카라는 말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듈별로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애플카의 방법이 바로 이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물론 아이폰 만드는 식으로 직접 설계를 하고 하청을 통해서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플카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하청이라든지 또는 직접 이 자동차 제작사를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마 전자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 3년 전부터 미리부터 한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네. 바로 이 캐나다 아까 합작법인으로 시작된 마그나하고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합작법인을 통해서 아마 애플카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점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애플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원기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애플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애플의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의 40%를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에너지 밀도라든지 모든 장점이 부각된 게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거든요. 예. 말씀하신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무게라든지 아니면 부피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를 쓰는 거는 주행거리도 짧고 차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압력이라든지 충격에 강해서 열이 상당히 좀 억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화재 등에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도 올해 이 테슬라 모델 X도 화재가 생기고 탑승자가 사망을 했지만은 또 코나 전기차도 14건의 화재가 생겼는데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게요. 배터리 문제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화재의 가능성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애플카가 선정한 부분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없앤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밀도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면서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바깥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싸고 있는 게 파우치라는 각이거든요. 예. 이 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배터리로 채우는 모노셀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배터리를 좀 규모가 크게 만들면은 주행거리를 좀 늘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열이라든지 이런 예. 화재 등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열을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6년 이후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마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산철 배터리가 문제점은 있지만은 가장 또 큰 문제였던 화재 등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겠다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희산한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양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두운 단점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근에 LG그룹이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자회사를 공식 출범했는데 LG가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거를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안개 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130년 동안의 글로벌 제작사가 주도권을 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자율주행차 라이더 센서 같은 거를 지고 있는 기업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 인공지능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LG 쪽에서도 이번에 합작법인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주도권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시장이 좀 독특한 것 중 하나는 전통적인 이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진출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처럼 완성차 업계가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쥐어갈까요? 아니면 IT 업계가 아무래도 전장을 기반으로 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하청 수직 구조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배터리 회사가 주도권을 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다 자사나 계열사나 아니면 자회사 형태로 배터리 회사를 소유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를 자기네가 품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배터리 회사에다가 손을 내밀고 배터리 주세요라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돼서 수평 구조를 좀 바꾸기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구조가 모듈별로 되기 때문에 또 전기차가 고속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초소형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워낙 다양한 모델의 이동 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듈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어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래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대의 자동차 시장 중 2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네. 기존에 부품만 공급하던 회사가 부품만 공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도권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안개 속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 LG전자하고 마그나가 합작법인이 나중에 부품만 공급하고 배터리 시스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향후 10년 이후에 누가 이 전기차를 먹거리를 먹을 것이며 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자율주행 개념으로 만들고 또 공유용제 모델을 만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한 걸음 앞서가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마 안전일 겁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코나 EV 차량이 이 화재나 뭐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자체는 운전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오일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이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기차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못 차다는 겁니다. 즉 어두운 부분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압력이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화재가 생길 수 있는 또 폭발성 화재라든지 이런 고민거리가 지금 있고요. 실제로 지금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누적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관련 고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 쪽을 얼마만큼 차세대 배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해결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는 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인산철을 택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감속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변속기를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전기차용 변속기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전기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누가 또 주도하느냐 또 이런 것들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 매진한다. 그래서 합작이라든지 합정 연행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친환경차 하면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현대차는 특히 이 수소차에도 많이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 수소차와 전기차, 미래차 시장의 주류는 어떤 종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이 앞으로 경쟁 모델이 아니라 상생 모델로 간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는 부품 공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는 배터리에 에너지 저장을 해서 끈에 쓰는 항아리에 물 저장해서 물을 퍼쓰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소전기차는 이러한 항아리 대신 스택이라는 산소하고 수소가 반응할 수 있는 소형 발전기가 탑재된 것만 틀리고 나머지 시스템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궁극으로 가서는 두 개가 역할을 틀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도 가솔린과 디젤이 양분화돼서 역할을 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미래에서 중단거리용으로 무공해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전기차는 장거리 또 대용량 특히 건설 기계가 지금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전기차라고 볼 때 아마 이 역할을 틀리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거리에서 전기차 보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 됐는데요. 사실 국내 누적 등록 대수도 13만 대까지도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전기차는 사실 내연기관차의 하나의 옵션 정도로 선택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전기차가 좀 주력인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일가구 2차량의 세컨드카, 서드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년 중반쯤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배터리하고 모터를 바닥에 깔기 때문에 우회 공간 활용도뿐만이 아니라 배선도를 70-80%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차인데 이런 모델들이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들도 활성화되는 게 내년 여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내년 여름부터는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부분들은 향후 한 5년 정도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매년 기아업소로 증가를 하고 또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은 보조금이 없으면서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품질, 가성비 측면에서 싸울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요. 향후 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연결해 드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LG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또 새로운 먹거리를 내세웠던 이 구광모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고모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사실 뭐 전기차들은 구본모 회장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2013년부터 쭉 하는데 이제 경영을 이제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고히 했다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봐요. 대기업이 상한가 치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치기 어렵잖아요. 네, 10년 만에 상한가를 쳤는데 일단은 이 전기차가 이제 새 먹거리로
이제 뭐 올 한해 이제 시가총액을 이렇게 쭉 올려준 건데 시가총액만 61%가 올라요. 그래서 초기에는 90조였다가 이제 뭐 84조로 시가총액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네. 지금 다시 135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인데요. 만약에 7월 1일 날 사셨으면 수익률은 168%입니다. 168%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 뭐 전기차가 이제 LG 그룹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갔지만 지금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거든요. 멀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요약을 하자면 구광모 회장의 승부수뿐만 아니라 30년 앞을 내다본 승부수라고 보입니다. 스마트카가 온 후에 올 세대는 스마트 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 홈의 가전에 가장 뭐 지금 우리 올해만 보더라도 월풀을 이기고 세계 1위로 올라갔어요. 가전 부분에. 가전에서. 따라서 스마트카라는 것은 차후에 올 스마트 홈의 전기와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징검다리를 잘 놓았다는 부분들로 보면은 이건 뭐 진짜 30년 앞을 내다본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 하면 사실 가전이 먼저 떠오르지 사실 다른 것들은 좀 뒷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구광모 회장이 그립을 잡고 가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전기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LG그룹의 변화를 갖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LG그룹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의 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하면은 오히려 이제 LG전자를 뭐 인류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한 15년 정도 이전으로 돌이켜 보면은요. 2005년, 2006년, 2007년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직전에. 시대까지만 네. 보더라도 LG전자의 그때 당시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말 그렇죠.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굉장했습니다. 오히려 모토로라를 능가할 정도로 압도를 했었고. 초콜릿폰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했냐면 그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즉 거의 핸드폰에서 1순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 시대로 가니까 LG도 스마트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때 당시 LG그룹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조금 더 기존의 핸드폰으로 유지를 하자.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프라다 폰 뭐 이러면서 오히려 외관 쪽으로 디자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틈에 이제 아이폰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시장은 완전히 네. 생태계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치고 나가게 되면서 스마트폰에서 뒤처졌던 참 많은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놓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도 새로운 뉴 LG를 펼쳐지면서 그런 아픔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선 지금 판단한 것이 역시 전기 자율 주행차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 이제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지 모터라는 차는 아예 없죠. 이동이라는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를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참 단단히 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그나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들 LG화학도 이제 분사하면서 나왔던 부분도 그렇고 이 큰 그림을 보면 역시 모빌리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LG의 그 영광을 찾아보자. 영광을 찾아보자라는 이번에는 똑같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했었던 거에 실패는 답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가장 큰 모멘텀이 아마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LG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두 회사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툭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 LG 그룹이 어떻게 변모를 하는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만들죠.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죠. 그렇죠. 전기차 인프라는 LG CNS에서 하죠. 그다음에 통신 부품은 LG 이노텍, 내외 장재는 LG 하우스. 그다음에 다른 전자 회사와는 틀리게 통신 회사까지 갖고 있어요. LG 플러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요. 전기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로 회사를 전체를 지금 뭐 완전히 뭐 바꿔나오기 때문에 이제 협력과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돼 가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보여져서 이 뭐 쭉 나가는 이 LG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고요. 자, 근데 이제 마그나라는 데하고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마그나하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누가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야, 우리 같이 하자. 그게 궁금하죠, 사실. 예, 제안을 그게- 누가 했을까?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사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LG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자기네들이 양산하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마그나가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특장들이 합쳐져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LG는 양산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구나. 전자제품을 만들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기차가 모빌리티가 아니고 진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거기가 사무 공간이요, 나중에 주거 공간까지 되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홈의 일부가 되는 부분들을 내다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LG에서 먼저 목표로 마그나 쪽에 찾았을까? 같이 한번 해볼까. 근데 마그나도 뭐 세계 3위입니다만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1%대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그런 어떤 이 뭐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미난 건요. 최근에 이제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제 화학에서 했죠? 빼냈죠. 거기는 IPO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뭐 질문들을 기자들이 하니까 이 회사는 IPO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마그나와 합작법인은 네, 이거는 안 하고 그대로 가는 부분들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LG 전자에 이제 그 뭐 사내에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기술이 아니라 생산 이 퍼실리티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을 LG가 해서 완전히 한 다음에 또 상장하려면 한 3년이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아주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LG와 마그나가 합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란 분들도 있고 예상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기업이 어떤 시너지를 낼까일 것 같거든요. 네, 역시 이제 파워트레인 앞서도 김필수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예. 우리가 이걸 뭐 동력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렇죠. 기존의 뭐 BMW, 벤츠 이런 뭐 전기차 제조사가 업체들. 잡을지 네. 또 배터리 업체가 잡을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레벨 3 벌써 핸들 놓고 달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레벨 4, 네. 레벨 5 가면 AI, 전기 자동이 전장 업체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단 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서 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에서는 이미 배터리가 있죠. 네. LG 화학 이제 LG 솔루션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자에서 모터라든가 뭐 인버터라든가 이런 동력 장치들이 있었는데 네. 자체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LG 전자가 자동차 부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의아하죠, 가지의 사실. 파트너도 네.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마침 마그나라는 1위에는 또 보쉬라는 또 회사가 있으니까 네. 보쉬는 원하지도 않겠죠. 오히려 이제 마그나와 선택을 했고 마그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납품처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네네. LG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터리는 거의 이제 GM이랑 돼 있는데 좀 이 다른 상대를 만나봐야 또 그들의 또 취향도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그나는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예, 예. 텐데 조달처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이 파워트레인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고객사들을 한번 맛볼 수도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어쨌든 둘 다 1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 특히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M&A에 있어서도 합작법인에서 이게 뭐 딱딱딱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까 시장에선 예측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도 있는 것이 네. 그동안의 매집 상황을 좀 보면 뭐 국내 일부 기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뭐 이번에 쳤지만 네. 꽤 한 3, 4개월 정도의 또 매집 가능성.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뭐 정보세했다 뭐 이렇게도 막 그런 막 반론들도 얘기들도 카페에는 있죠. 많이 나오고는 네. 있으나 아마도 그런 계산은 추론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LG는 이제 전기차의 통합 솔루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못 간다. 왜냐하면 그렇죠. 시간 누군가 있어야 갭이, 된다. 예, 타임 갭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하려면 누군가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그나라는 것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좀 이따가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마그나가 상한가 친 거는 역시 또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이제 애플 그렇죠. 아이카와 연계 때문에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이제 준 이 정도까지의 수순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이제 뒷얘기는요 이겁니다. 두 회사가 과거에도 협력을 해서 이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기와 아이페이스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네네. LG가 부품을 납품하고 이 자동차를 완성을 한 게 마그나입니다. 아. 그래서 해봤어요. 둘이서 해보고 있고 요번에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나의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뭐 인수합병 이제 네.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인수 자체는 누가 하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네. 마그나 메탈 파핑이라는 회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시는 게 없어요? LG 전자에서 JKW라는 램프 회사를 사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인수합병이라 하지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아지는데 뭐 코로나 시절에서 사람을 못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면은 오스트리아에서 JKW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LG그룹이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사업 확장을 염두해 가면서 행보를 보여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에서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왔어요. 물적 분할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을 누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에 앞으로 놓여진 숙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좀 이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는 쪽입니다. 물론 다수설은 아직도 이제 박다라는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박다라는 것은 LG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K 배터리 시장이 박다.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합치면은 전체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뭐 30% 넘을 겁니다. 35%, 40%를 육박하고 있으니까 네. 이대로만 가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 계속 쭉 오면은 K 배터리를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뭐 앉아서 근데 앞서도 이제 인터뷰 김 교수님 봤지만 예. 배터리도 이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리튬 인산철로 오히려 이 선회를 하고요.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예, 모양새죠, 또 한쪽에서는 사실은. 막 하이니켈 나오고 전고체 나오고 있고 이게 왜 이게 후들리게 되느냐? 예.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전기차에선 기술 표준이 없고 그렇죠. 지금 이제 전기 자율로 가면서 레벨 3, 레벨 4, 레벨 5가 가게 되면 누가 승리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없네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35% 예, 거의 육박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예. 만에 하나 이 정말 치고 나가는 뭐 1순위가 나와서 이 트렌드를 이 기술 표준을 바꿔버리게 된다면 아, 그럼 또 지금- 우리는 후발주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하겠다는 업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배터리, 특히 LG와 뭐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은 예. 완성차들이 이게 워낙 마진도 세고 배터리가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다 이제는 이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밑에 두려고 하지 저렇게 누구에게 가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게 될 구조가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이번에 그 배터리 데이 때 보면 아 이게 앞으로 테슬라가 뭐 LG에서 받거나 어디서 뭐 받거나 할 것 같지 않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하나의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의도들이 네네. 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배터리에만 안주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LG가 하듯이 파워트레인도 좀 했다가 아예 우리도 전장도 했다가 우리도 그냥 완성차도 해보고 뭐 이 정도까지도 가야지 오히려 지금 전기차에서 특히 전기 자율주행차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현 시점은 좀 굉장히 리스키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했다가는 오히려 왕따 당하거나 도태될 가능성도 그런 분명히 수도 있어서 있겠네요. 굉장히 도전 우리가 위기 의식도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신 게 뭐냐면 애플이 2024년에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는다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문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애플은 자체 설계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2024년도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를 진짜 전기차의 심장을 다른 데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 진화되고 하는가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관건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이거는 진짜 기술 표준화와 누가 옛날에 우리 저 뭐 VHS 베타 그 맞아요. 뭐 네. 하듯이 이 소위 말하는 선두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사실 애플이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그러니까 전화기 시장, 휴대폰 시장을 한번 뒤져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말이 그냥 공언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바꿔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5G가 오게 되면 거의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이제 이것이 웨어러블 시대로 그렇죠. 스마트폰 엄밀히 말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서 잡고 예, 말고 잡고 해야 아니면 되는 이렇게 건데. 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컨트롤러를 몸에다가 붙여야 부착을 되는 하는. 세상이 뭐 원하건 원치 않거든 오거든요. 예. 지금도 오고 있죠, 서서히. 예. 조금씩. 게다가 이제 뭐 음모론도 막 섞이면서 백신까지 나오게 되면 아예 뭐 몸에도 팔찌를 네. 찬다 뭐 이런 맞아요. 시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애플도 스마트폰으로 천년만년 할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예. 있을 겁니다. 애플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뭐 그게 애플카가 될지 아이카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역시 모빌리티였고요. 모빌리티도 모빌리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와 집에 있는 가전 하고 이제 사물 인터넷 되면 이게 연결이 이 둘만 되겠습니까? 뭐 거리에 있는 것들, 뭐 카페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에 그렇겠죠. 최종 자기네가 컨트롤러가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애플이 호락호락하게 아유 이제 배터리는 한국에게서 뭐 맡길게. 모든 걸 맡길게라든가 뭐 이거는 뭐 파워트레인은 어디에다 맡길게 글쎄요. 더 이 플랫폼을 선점했기 때문에 정말 더 갑의 위치를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좀 우리가 그런 점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애플이 지금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들고 차를 만들겠다고 하면 LG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열사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네. 뭐 그러면 완성차 바로 그냥 툭탁툭탁해서 만드는 만들면 형식으로. 되고요. 사실 마그나에서 저 차량 유리하고 뭐 타이어만 사오면 완성차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애플 말씀을 하셨는데 애플이 완성차 만들려고 한 게 뭐 그것을 주점으로 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뭐를 선언하냐면요. 차량용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OS를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거 같이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확산해서 생태계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그리던 아이카입니다. 그럼 새로운 자동차의 뇌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뇌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이 전 세계와 컨트롤을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애플이 이거 이제 뭐 완성차 나오는 건 사실 2014년도에도 뭐 얘기를 했고 20년까지 나오고 2017년도에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LA까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DMV에 등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완성차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운영 체계를 지금 교두보를 확보해서 애플이 그걸로 전 세계에 이런 자율주행차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완성차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오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평론가님 보시기 어떠세요? LG가 완성차 시장에 뛰어든다, 완성차 업체가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한데 이제 컨트롤러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의 문제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존재하죠. 레벨 3까지야 그냥 손 떼고 운전하는 정도지만 이제 4까지 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예, 컨트롤링 그 해야 차가 되는 다니면서 차고 문도 열어야 되고요. 신호를 주면서 차가 맞아요. 다니면서 신호와 교감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도로와도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전기 장치의 핵심 능력이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차라는 것이 앞으로의 완성차는 전기 자율주행차에서는 그 OS까지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AI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뚝딱뚝딱 만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승부가 된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그 OS에 대한 컨트롤러에 대한 그 경쟁력도 반드시 AI에 대한 있네요. 것도 생명이 되고요. 이게 자칫 또 이렇게 간다면 현재 반도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하고 네. 메모리 반도체처럼 뭐 부가가치 높은 쪽은 딴 데서 계속 앉아서 그냥 뭐 돈 가져가고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놓치면은 참 또 억울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해왔는데.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완성차 부분은요 마그나하고 이렇게 인수합병 한다는 자체가
완성차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그나란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TSMC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 다 부품은 하지만 직접 자기네들이 반도체 안 만드는 회사. 네. 자기 경쟁사하고는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많은 완성차 업계에 이런 부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전장 토탈 솔루션을 주는 회사가 될 거지 완성차로 갈라 그러면 그 공급망 뭐 밑에 공급망 만들어야죠. 안전 문제 있죠.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는 뭐 사실 쉽지 않죠. 부메랑이 네, 올 수 나중에 있는 어떻게 부분들이 나올지. 있어서 지금은 이 상태로 가는 게 최적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앞서 말씀해주신 OS에서 컨트롤되고 이러면 왜 우리 휴대폰도 가끔 먹통되고 컴퓨터도 다운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혹시 이제 이게 안전 사고로 발생하면 어떡하나. 최근에 뭐 테슬라 전원이 꺼지면 문이 안 열리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현대차는 코나에서도 또 EV 지금 원인이 발생되지 원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뭐 리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모빌리티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선언했죠. 했죠. 모터라는 이름을 지금 뭐 뺄까 뭐 이 정도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역시 이 모빌리티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항공, 네. 여기 물류 같은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로봇도 지금 정의선 회장은 굉장히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깔끔하게 현대차 그룹은 이제 그렇게 세 개수로 양분을 하고 가겠다. 있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도 지금 또 한 축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 전기차, 전기 자율주행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큰 틀에서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승자는 저는 AI 쪽 업체가 맨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다 잡을 것 같은 결국은 예, 이게 누가 처음에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AI 뭐 인공지능 쪽에서 최후의 승자로 전기 자유를 다 먹을 것 같은 좀 그런 불길한 좀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좀 약간 처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다 해놨다가 마지막에 그냥 AI가 그걸 옴싹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만큼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대차를 여기 이 산수식에다 넣으면요. 현대차와 LG전자 라이벌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파워트레인이 현대 모비스의 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재미난 게 지난 뭐 몇 달 전에 LG에서 현대차에다 주던 배터리 공급원을 LG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확 바꿨죠. 새 차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여기 LG가 이상한데 이거 우리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라이벌로 급부상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저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 다시 예, 삼성이 이제 뭐 그런데 거기는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LG 전자와 현대차의 부분의 어떤 라이벌 또 싸움 이것도 이제 관전병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이렇게 LG 전자가 뛰면서 시총도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LG가 135조고 현대차가 111조니까 그것도 뒤바뀐 뒤집었네요. 상황. 네. 뭐 등등이 지금 재미난 산업적인 그런 뭐 오케이 변화가. 목장의 결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그 미국 로봇 전문 업체인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그게 또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네 마리 이제 로봇 보스턴 가족 다이내믹스에서 보행이죠. 사주하다가 지금 이제 이족 보행도 지금 사람처럼 가능한 서서. 정도로 지금 오고는 있는데요. 뭐 그 인수 작업을 보면 좀 약간 복잡합니다. 소프트뱅크가 한 걸 또 다시 이제 사오게 되는 거의 9천억 이상의 이제 돈을 투입을 한 이제 그런 인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로봇도 상당히 정유선 회장 또 현대차 그룹에서는 예. 시너지 효과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 쪽도 포기하지 지금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빌리티를 하겠다라는데 개인 항공이라든가 물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없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시너지는 로봇이 일단은 뭐 운반이라든가 물건 분류라든가 그쵸. 여러 책임을 가지가 지고 질 수가 움직일 있기 수 때문에 있게. 그 연결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로봇이라는 것이 인공지능과도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몇십 년 걸릴 텐데. 그런 인수전을 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나. 실타는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나름대로의 틀로 좀 세계 정상까지 좀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저 있습니다. 로봇은요 마지막 50m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다 보냈어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 앞에 주차장까지 와 있죠. 지금 비대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누가 배달합니까? 사람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뒤처진 얘기고 거기서부터 집 앞까지 가는데 누가 가느냐? 할 것인가? 로봇이 한다 로봇이다. 이거죠. 그 생각으로 이번에 여기를 지금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로봇이 만드는 전자 제품으로 자동차 회사, 전자기기 회사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와 전자기기 회사가 이제 사실상 경계가 없어졌다.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짜로 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뭐 기대감과 흥분이 지금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로봇이 조금 약간은 먼 미래라고 봤을 때 전기차는 지금 와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뭐 등록 대수가 13만 대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언제 정도면 이 전기차 시대다. 이제는 내연기관이 세컨드카로 바뀌는 뭐 그런 정도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어려운 가지 뭐, 전망인데, 네, 사실. 숙제가 네.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기차 현재입니다. 예, 이 예. 현재의 회사들이 뭐 내년 하반기쯤에는 정말 차원이 다른 좀 전기차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속속 공지를 하고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전기차 문의를 해보면은 다들 그러죠. 내년 지금 차 더 탔다가 내년 여름 이후에 뭐 내년 하반기에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가 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금의 내연차가 좀 불만족스러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바꿀 만한 용기가 바꿀 있어야 만한 되잖아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 수준으로는요. 국제 유가 수준으로는 낫죠. 예, 지금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아직은 절로 안 좀더 가려는 봐야겠다. 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화재도 그렇고 운행비는 싸지만 한번 사고 나면은 뭐 이건 폐차죠. 예, 뭐 고쳐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인프라 걱정도 하죠. 인프라에 대한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가 한 번은 진검 승부가 되고 그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갈아타느냐 또 그 시점에서 현재 갖고 있는 이 내연차가 실어줘야죠. 예, 예, 실어 이건 진짜 못하고 못 전기차로 해먹겠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것까지 좀 결합돼야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비로소 오지 않을까 근데 봅니다. 옆집에서는 자율주행 타고 다니고 자기가 운전하면 바꾸지 않겠어요? 누가 뭔가를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왜 충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좀 그런 생각이 예, 든다는 부럽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대전환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뭐 아이오닉 5라든가 네네. 뭐 내년에 신차의 한 4분의 1에서 반까지는 다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진짜로 원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사실 전기차가 이거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최초의 전기차는 1834년도에 나옵니다. 굉장히 네, 오래됐군요.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배터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뒤처졌는데 뭐 내년 진짜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발점이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환경 시대가 왔어요. 오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친환경 차라면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뭐 주유소 가서 기름 넣거나 이런 일이 없어질 거니까 이제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태계죠, 생태계. 뭐 우리뿐만 소비자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처음에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나왔을 때 이제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도로도 깜짝 새로 놀랐죠. 깔았어야 되고요. 네. 뭐 입법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충격 생태계 변화가 내연차에서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로 할 때도 와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금융에서는 당장 이제 보험을 출시해야죠. 이 자동차 그렇죠. 보험 이걸 자동차 어떻게 보험. 바꿔야 될지 보험료부터 책정부터 다시 해야 되겠고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제 전기차 사고, 전기 자율주행차 사고, 네. 이제 테슬라 사고도 최근에 났지만은 이럴 경우에 대한 입법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고요. 법적 책임을 예. 또 물어봐야 또 되니까. 수많은 지금 도로에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이 주유소들이 지금 어떻게 충전소로 바뀌어야 되느냐의 또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조 조정인 거죠. 내연차에서 그 정도의 인력이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완성차 전기 그렇죠. 자율주행차 부품도 많이 줄어들고요. 부품도 거의 예. 많이 반 정도밖에 안 줄어들게 되니까. 되니까 그렇게 빠르게 나오는 산업 구조 조정의 문제들
이게 좀 고민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많네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게 LG전자 마그다 합작에 주가 상한까지 여기에만 지금 너무 몰입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크게 보면 이제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 규제 같은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 그 GV70이라는 차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SUV 차량. 예, 그걸 봤는데 베이직이 4,880만 원 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풀옵션이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격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 옵션이죠.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고 반자율주행이고 등등 4,880만 원 사이에도 30%가 전자기기 소프트웨어거든요. 따라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벌써 전기차와 이러한 전기기기, 그러니까 바퀴 달린 전기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벌써 와 있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최양호 고문,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